자, 여러분, 월요일 지나고 이제 목요일 이번 주 마지막 시간이 돌아왔어요. 지난 시간 두 번째 시간은 조금 여기에서 오늘 강의에서 좀 많이 하려고 대충 넘어갔던 측면이 없잖아 있죠. 자, 그러니까 인권 침해 유형과 사례가 딱히 나뉘는 건 아닌데 어쨌건지 그 분량을 생각하면 이제 오늘이 조금 더 본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들어가 보면 여기 이제 굉장히 많은 사진들이 나와 있죠. 자, 인권 침해 사례, 인종차별. 자, 우리가 이제 옛날에 이른바 백호주의라 그래서 호주에는 유색인종이 이민을 갈 수가 없었는데 요즘은 뭐 그렇지는 않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신대륙이라고 하는 게 그 미국에 있는 북미 혹은 밑에 이제 뭐 브라질, 뭐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가 있는 남미 그쪽 우리가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하잖아요. 그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이 실제로 북미 인디언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정말 멸종에 가깝다 할 정도로 지금 남아있는 숫자가 별로 없죠. 예, 그래서 뭐 백인들에 의해서 정말 잔혹하게, 어떻게 보면 종족을 거의 뭐 소멸까지 된, 하여튼 인디언들이 많아요. 그 인디언 안에도 다양한 어떤 그 종족 부족들이 있었었는데, 그래서 인디언의 후손들이 지금 많지 않습니다. 남미 인디오들은 상대적으로 좀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어떤 책을 스님이 봤을 때는 가장 불쌍한 원주민들. 왜냐하면 본인들이 원래의 모습이 지금 많이 사라졌어요. 워낙 혼혈이 너무 많이 진행이 되어서.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잘 몰랐지만 우리가 오세아니아 대륙, 그쵸? 예, 호주가 있고 옆에 뉴질랜드 뭐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을 이제 이렇게 오세아니아 대륙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도 뭐 영국을 비롯한 백인들이 많이 들어가서 원래 원주민들 우리가 이제 어버리진이라고 하는데요. 얘들을 거의 뭐 다 거의 다 죽여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호주에 가서 막 그 뭐라고 이제 전통 공연을 하는 사람들은 그 얼마 안 남은 어버리진의 후예들로서 그 공연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좀 많이 좀 비참한 그러나 아직도 예, 그들의 문화가 많이 살아 숨쉬고 있는 뭐 이러한 이제 그 뭐 슬픈 역사를 갖고 있는 예, 그런 게 바로 이제 이른바 예, 이 오세아니아 대륙 쪽입니다. 자, 여기 읽어보시면 호주 아래쪽에 태스메이니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요. 여기 원주민들은 다 학살당했다 그래요. 저 여기 이 투르가닌이라고 하는 여성을 마지막으로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혈통이 완전히 끊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그 호주 역사 속에서 예, 이 정말 그 사실은 여기가 다 태평양 지역이었잖아요. 거기 이제 뭐 멜라네시아, 폴리네시아 뭐 이래가지고 정말 이제 이 바다를 무대로 예,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정말 그 낙원과 같은 곳이었는데 예, 유럽에서 백인들이 여기 지역을 식민지화하면서 이 원주민들의 슬픈 역사들이 어, 있게 되죠. 자, 여러분 혹시 디즈니에서 나온 모아나라고 하는 영화 재밌게 저 선생님 봤는데요. 이게 아마 이런 이제 호주, 뉴질랜드 뭐 예를 들어 거기 이제 동남아 일대 거기 있는 그 해양 민족들, 예, 그들의 역사와 문화와 어떤 그들의 자부심 이런 혹은 신화 이런 것들을 이제 영화의 소재로 삼아서 아주 재밌게 예, 영화를 만들었던 게 모아나였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이런 부메랑이나 여기 든 문신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문양이 비슷해 보이죠, 그죠? 자, 이 호주 원주민들을 어버리진 혹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이들은 인류 최초의 해양 민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다를 건너 이주한 민족이었고 그때의 바다는 약간 얕은 바다였었어요. 여러분이 이게 지질학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왜 구석기 시대 그쯤에는 전체적으로 좀 해수면의 깊이가 얕아가지고 사람들이 좀 건너가기가 쉬웠다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이제 대륙간 격리도 일어나고 뭐 이제 이랬던. 자, 그래서 이제 최초의 그 이제 그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이주했던 그런 몇 안 되는 이주한 민족들 혹은 종족들 중에 그 한 민족이 바로 이쪽의 원주민들이라 그래요. 자, 근데 어쨌거나 유럽의 이주민들이 들어와서 이들의 문화와 땅과 뭐 재산을 다 빼앗아 버린 거죠. 그래서 정말 참 비참하게 살고
예, 인디언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한 4만 명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해하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기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나 이런 것이 아직도 여전히 높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자면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 심지어는 아예 그 인종 자체를 말살시키는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죠? 자, 여기 이제 아파르트 헤이트라고 하는 이게 막 쇠사슬이 있고 뭔가 저항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자, 이 아파르트 헤이트는 원래 이게 분리라고 하는 의미의 아프리카어래요. 자, 그런데 이거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극단적인 흑백 인종 분리 정책.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예, 인종차별과 지금은 어쨌거나 여러 사람들이 노력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흑인 대통령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예, 배출할 정도이긴 해도 여전히 아주 오래된 사회의 어떤 경제, 사회 문화의 차별적인 그 차별로 인한 어떤 그 빈부의 격차, 예, 어떤 정치적인 지위의 격차 이런 것들이 여전히 크게 사회 문제거리로 남겨져 있는 나라가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보면 이슬람 포비아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예, 포비아는 공포증이잖아요. 실제로, 유럽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이슬람 사람들 많아요. 가서 보면. 그리고 이슬람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산하 제한 이런 거 안 하고 막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애들을 낳고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사이에 유럽 안에서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교육을 많이 받은 백인들은 출산을 좀 적게 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인구적으로 이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더군다나 또 이제 그 중동이나 이쪽 지역에서 이제 난민들이 막 유럽 사이로 쏟아져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아 이게 잘못하다가는 이른바 인구수로 쪽수로 이 이슬람 사람들에 의해서 유럽이 점령당하겠다. 그럴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공포증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가 너무 다르고 종교가 너무 다르고 이러니까 그래서 각 지역에 이슬람 포비아가 있게 되고 이슬람들이 이렇게 뭐 하여튼 생각지 않은 어떤 그 박해를 받는 경우들이 최근에 다시 생기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유럽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 무슬림들, 우리가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일단 무슬림이라고 한다면 이 무슬림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주제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뭐 인종일 수도 있고요. 민족차별일 수도 있고요. 혹은 종교와 결합된 문화차별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일단 카테고리로 잡았을 때 인종차별을 한번 잡아봤어요. 자, 그 다음에는 난민 문제예요. 자, 난민 문제는 요 사진이 한때 전 세계에 이목을 집중시켰던 사진이죠. 자, 여기 요 배를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이 이제 중동이라는 지역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되는데요. 중동은 아니, 아라비아 반도, 이게 석유가 많이 나는 곳 있잖아요. 자, 그래서 뭐 페르시아만을 건너가면 인도로 갈 수 있고요. 홍해를 건너가면 아프리카 쪽 이집트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지중해를 건너가면 그리스를 통해서 유럽으로 갈 수 있는 어떻게 좀 전 세계의 약간 그 징검다리에 속하는 지역이긴 한데요. 이 지역에서 난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거기서 종교적인 문제나 국가 내부의 정치적인 이유로 막 내전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막 그 국가 안에서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죠. 양쪽으로 나뉘어서. 그러면 정말 이렇게 전쟁이 뭐 외부 국가, 다른 나라 국가들하고, 다른 국가들하고 싸우는 것도 그렇고, 국가 안에서도 내전이 일어난다면 정말 죽어나는 거는 일반 국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쟁을 피해서 도망쳐 나올 때 이제 쉽게 이제 유럽 쪽으로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지중해가 비교적 말 그대로 육지로 둘러싸여 있는 잔잔한 호수와 같은 바다라 해도 바다는 바다거든요. 이 배가 실제로 보통 때는 몇 명 정도가 타겠어요. 많이 못 타요. 그죠? 근데 여기 이렇게 막 빽빽이 실려서 가다가 이건 진짜 목숨을 걸고 탈출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가 이 배가 뒤집어져요. 그럼 사람들이 죽죠. 그럼 이제 이 죽은 시신들이 이렇게 바닷물에 이렇게 쓸려 다니다가 이제 해안가로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그리스 쪽에서 발견된 예, 시리아 한 5살 정도 됐을까요? 꼬마아이의 시신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사진을 보는 동안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마음 아파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난민을 바라보는 시선을 다시금 좀 예, 새롭게 했었던 그 유명한 사진이에요. 자, 여기는 난민 캠프죠.
자, 그래서 유엔 난민기구에서는 이 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캠프를 차려놓고 정말 수용소 생활을 하는데 여기에서 뭐 텐트 하나에서 온 가족이 그쵸. 예, 기본 생활을 유지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철조망이 있죠. 철조망 이쪽과 저쪽은 죽음과 삶의 경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애라도 살려보겠다고 아이를 넘기는. 아마 엄마가 예, 자유세계 속으로 아이를 넘겨주는 뭐 이런 슬픈 모습일까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이 난민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는 예, 이제 세계 각 지역에서 되게 이제 서아시아나 동남아시아 쪽이 많긴 하지만 예, 아프리카도 있군요. 네, 근데 최근에 또 남미 쪽에서도 난민들이 발생을 합니다. 에콰도르나 이런 쪽에서.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전 세계에 어디 한 군데도 이렇게 편안한 곳이 없네요. 자, 그래서 난민의 문제, 예,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거나 예, 먹고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 국가를 탈출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딱한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들 우리가 난민이라고 합니다. 우리 가깝게 북한에서 왜 북한 탈주민들 있잖아요. 북한 이탈민들 우리 사회에도 남한으로도 들어오고 예, 중국에서도 지금 살고 있고 심지어는 저 바다 건너 미국까지도 가는 그런 북한 이탈주민들 그들이 다 이제 난민 혹은 망명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이건 전부 다 기본적으로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하고, 예, 그쵸.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해야 되고,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한 70년 전에 이미 세계인권선언으로부터 선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지금 유지가 되지 못하고 있는 인권 침해 현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여성차별의 문제도 얘기했었죠. 자, 이 사람 한번 보세요. 어머, 염산을 부어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코가 녹아내린 사건이거든요. 이게 이른바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하는. 이른바 명예살인 현장입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이게 이슬람 사회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죠. 이슬람뿐만 아니라 뭐 예, 힌두 사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는데요. 자, 특히 파키스탄이 옛날에 우리 큰딸의 뭐 이른바 펜팔 직구였나요? 그게 파키스탄 남자였는데 물어봤대요. 니네 나라는 왜 이렇게 명예살인이 많냐?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얘기는 어, 대부분의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데 일부 저기 이제 시골에서 살고 있는 여전히 왜 아주 오래된 인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저질러서 자기들도 참 난감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어쨌거나 자, 약간 이 유명 이 한때 타임지를 이렇게 예, 장식을 했던 이 여인의 사진은 정말 굉장히 경악스러웠습니다. 예, 근데 이게 정말 너무 왕왕 일어나요. 정말 왕왕 일어나요. 자, 여기에도 보세요. 이 자매가 무슬림이 아닌 남자와 데이트를 했다는 이유로 학대를 당하고 여기는 텍사스 호텔 앞에 버려졌다니까 뭐겠어요. 그쵸. 이게 왜 텍사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다 지금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만은 예, 이 이집트도 그렇고 파키스탄도 그렇고 종교가 이슬람이고 이슬람은 약간 극단주의자들은 이런 식의 이상한 그 인권 침해적인 행위들을 많이 한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이거 참 나쁜 건데요. 자, 여기는 인도입니다. 근데 여기는 할아버지잖아요. 이거 지금 무슨 장면인 것 같으세요? 결혼식 장면이에요. 얘는 지금 완전 애기 같으잖아요. 초등학생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은 정말 너무 놀라웠게 옛날에 꼬마 신랑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10살만 좀 넘어가면은 시집을 가요. 그 이유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이 신랑의 나이를 한번 보세요. 여기는 이제 일부 다처제가 뭐 횡행하고요. 집이 좀 잘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 부인을 두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혼의 풍습. 예, 너무 어린 나이에 여자아이들을 시집을 보내서 예, 이 몸이나든지 어떤 이 정신적, 신체적인 건강이 완전히 다 자리 잡지 못한 시기에 예를 들어 뭐 예, 출산을 해야 되고 육아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여성 인권에 있어 굉장히 큰 침해적인 요소가 된다. 아직도 세상은 여성을 차별하는 곳이 되게 많습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여성차별적인 카테고리 안에서의 차별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만만치 않게 아동학대야. 우리 아동학대는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성적으로, 혹은 방치로.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좀 너무너무 비극적인데, 예, 뭐라 그럴까요? 예, 복합적인 학대 요인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아동 노동입니다. 아동 노동. 예, 이때는 정말 기저귀만 떼면 아이들이 노동 현장으로 나가서 생계를 위해서 정말 어른도 하기 힘든 노동을 해야 되는. 이게 참 좀 아동 노동의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 세계 아동 노동 반대의 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아동 노동에 동원되고 있는 숫자가 2억 1,500만 명 정도가 된다. 뭐 이런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 눈에 잘 안 보인다고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몰라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텔레비를 보다 보면 중간중간 광고에 공익 광고들이 나오죠. 예, 이런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예, 굿네이버스, 예, 뭐 초록우산 뭐 그런 것도 있나요? 하여튼 이런 혹은 유니세프. 자, 그래서 혹은 이제 이런 아이들이 주로 이제 뭐 벽돌 공장에서도 일을 하고 예, 이런 정말 이 어촌에서 물고기 잡는 거 엄청 힘든 일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뭐 무슨 허드렛 일을 하고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노동이 들어가서 얘들은 정말 저임금에 시달리는데 우리가 먹을 때는 비싸게 먹어서 중간 상인들이나 어떤 유통에 관계되는 사람들만 이익을 보는 그걸 불공정 무역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공정하게 무언가를 좀 얘들한테 좀 제대로 된 대접을 해주자. 그게 이제 공정무역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정무역은 제3세계의 전체적인 사람들을 돕는 것이기도 하지만 특히 이 어린이의 저임금 노동을 좀 이렇게 지원하고자 하는 궁극적으로 그것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혹시라도 어디를 가서 공정무역이라는 어떤 그런 그 안내문이 쓰여 있거나 딱지가 붙어져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눈여겨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아동학대 사례도 만만치 않아요. 특히 예, 아동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자, 그 다음 집단학살의 사례입니다. 집단학살의 사례. 자, 요거는 자, 루안다의 이거는 뭐 동남아시아의 캄보디아의 킬링필드인데 뭐 이거 한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요. 이게 종족 그 분쟁이었었죠. 자,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이 가는 사람 한번 찾아보시되 아주 예전에 한번 이렇게 별 관심 없이 봤었던 아주 근데 보다 보니까 막 빨려 들어갔던 요 영화가 바로 호텔 루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마치 어, 실제 있었던 사례들을 바탕으로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요거를 찾아서 이 영화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우리가 만나서 대면 수업을 할 때 한 번쯤 이 영화를 볼 수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정말 거기가 뭐 끊임없이 뭔가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긴 한데 거기서 이제 예, 뭐 후투족일까 뭐 푸치족인지 하여튼 약간 종족 간 분쟁. 예, 그래서 거기서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내전으로 죽임을 당했던 이게 집단 학살의 사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뭘까요? 그렇죠. 유대인들의 수용소이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것일 테니까. 또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이 또 바로 뭐냐? 이게 미얀마에서 일어났던 로힝야족이라고 하는 거죠. 자, 불교 국가인 미얀마 안에 정말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이 있었었고요. 이 사람들이 이슬람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뭘까요? 예, 종족 분쟁과 더불어 종교적 갈등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로힝야족이 요즘 이렇게 막 그 난민의 이렇게 대열에 합류를 할 정도로 미얀마 국가에 의해서 그 미얀마의 다수 이제 불교를 믿는 주민들에 의해서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이 박해를 받는 이런 것들도 예, 집단 학살의 사례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외국적 사례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주 4.3 사건도 그렇지만 여기 보면 문경의 속달동 이런 거 있잖아요. 양민 집단 학살 이런 거 나오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6.25 전쟁 때. 그때 뭐 북한군에 의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총격을 받았다. 전쟁 시기니까 적군에 의해서 총격을 받는 거야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예, 근데 이게 전쟁의 와중에서 국군에 의해서 이 지역에 무고한
우리나라 국민이 국군에 의해서 집단 학살을 당했었던 사건. 이게 그 참 비참한 사건이고 비극적인 사건이죠. 그죠? 이게 이제 그동안 묻혀져 있다가 예,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이제 세월이 이제 점점 민주화되면서 이제 이게 진상이 조사가 되고 밝혀지고 하면서 이제 드디어 어떻게 보면 억울한 사람들의 혼을 위로하는 이제 이런 위로제라 그럴까요? 이제 이런 것들을 여는 현장의 사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여기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뭐 영동의 노군리도 그렇고요. 전국 각지 이런 일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잘 안 알려지고 예, 충분히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잘 얘기가 되어지지 않았던 주제이긴 합니다만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도 특히 전쟁 시기나 이런 때는 있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집단학살 같은 것들도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가 훼손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당장은 아닐지라도 늘 우리의 눈은 어디에 뜨고 있어야 되느냐? 예,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를 실현하면서 살 수 있는 세상. 예, 그게 아유 뭐 이상이야 꿈 같은 소리야라고 할지 몰라도 누구나 다 같이 꿈을 꾸면 예, 그 꿈은 현실이 된다. 이제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예,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를 한 번쯤 생각을 가다듬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